안녕하세요. 이현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희입니다. 하얀 목련이 고개를 드는가 하더니 어느덧 진달래 벚꽃을 비롯하여 봄의 소리가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하늘을 한번 올려다 보시기면 어떨까요? 잠깐의 여유가 주는 위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종종 잊고 삽니다. 우리에게 오는 봄을 김밥이라도 싸서 맑은 공기 마시며 꽃들과 눈을 맞추고 이야기를 나누어 한아름 담아오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4월 보이는 라디오 첫 번째 이야기, 시를 품고 사는 사람들의 시 읽는 마음 시작하겠습니다. 벚꽃 그늘에 앉아보렴. 이기철. 벚꽃 그늘 아래 잠시 생일을 벗어놓아 보렴. 입던 옷, 신던 신발 벗어놓고 누구의 아비, 누구의 남편도 벗어놓고 햇살처럼 쨍쨍한 맨몸으로 앉아보렴. 직업도 이름도 벗어놓고 본 적도 주소도 벗어놓고 구름처럼 하얗게 벚꽃 그늘에 앉아보렴. 그러면 늘 무겁고 불편한 오늘과 저당 잡힌 내일이 새의 날개처럼 가벼워지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벚꽃 그늘 아래 한 며칠 두근거리는 생일을 벗어놓아 보렴. 그리움도 서러움도 벗어놓고 사랑도 미움도 벗어놓고 바람처럼 잘 씻긴 알몸으로 앉아보렴. 더 걸어야 닿는 집도 더 부서져야 완성되는 하루도 동전처럼 초조한 생각도 늘 가볍기만 한 적금 통장도 벗어놓고 벚꽃 그늘처럼 청정하게 앉아보렴. 그러면 용서할 것도 용서받을 것도 없는 우리의 삶, 벌떼 잉잉거리는 벚꽃처럼 넉넉하고 싱싱해짐을 알 것이다. 그대 흐린 삶이 노래처럼 즐거워지길 원하거든. 이미 벚꽃 스친 바람이 노래가 된 벚꽃 그늘로 오렴. 네, 삶의 무게와 근심 걱정, 이 모든 어려움에 지친 사람들에게 일상의 굴레를 벗어놓고 벚꽃 그늘에서 위안과 휴식 그리고 긍정적인 삶의 변화를 느낄 수 있다고 말하는 이기철 시인의 벚꽃 그늘에 앉아보렴이라는 시였습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 벚꽃처럼 활짝 핀 김성배 시인님을 모셨습니다. 시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배 시인은 현재 부천문인협회 부회장직을 맡고 계십니다. 전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편집차장, 사단법인 한국현대시인협회 사무국장을 역임했었습니다. 2017년 거제문학상 대상, 제11회 해양문학상 금상 수상, 2019년 서울신문 신춘문예 시조부문 당선되셨습니다. 그 외에 등대문학상, 포항문학상, 서귀포 문학상 등 다수의 수상 기록이 있습니다. 네, 지금은 모든 봄의 꽃들이 활짝 피어 있습니다. 시인님, 혹시 꽃 구경 다녀오셨습니까? 오늘 다녀왔다고 말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오늘이요? 예, 스튜디오 안에 두 벚꽃이 계시니까. 아, 그랬군요. 저희가 벚꽃이라고 이 말씀이죠. 감사합니다. 저는 장미가 되고 싶습니다. 네,
장면이 너무 강렬한데. 그렇죠. 이 선생님은 다녀오셨습니까? 저는 아쉽게도 올해는 벚꽃 구경을 못 갔습니다. 아마 이번 주면 벚꽃이 질 것처럼 느껴지는데 좀 빨리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벚꽃을 보면 어릴 적 저희 동네 앞에 있던 아카시 나무 꽃에 있는 아카시 꽃이 생각납니다. 아카시 꽃 향이 얼마나 진한지 바람이 불 때면 아카시 꽃 향 맡으려고 친구들끼리 코를 벌름거리면서 아카시아 잎 앞으로 가서 아카시아 잎을 따서 가위바위보 하고 이긴 사람이 잎 하나씩을 떼어내는 게임도 했고 하얗게 피어난 아카시 꽃을 따서 꽃 속에 든 꿀을 빨아먹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카시꽃 속은 벌들의 놀이터 같았어요. 팝콘처럼 하얀 꽃 속에 앉아서 엄마벌, 아기벌이 그네를 타고 있듯이 주렁주렁 매달고 있는 모습을 볼 때는 동시가 저절로 나와 친구끼리 아는 노래 개사를 해서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왜 시를 쓸 생각을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을 가져봅니다. 혹시 시인님께서도 그런 추억이 있으신지, 그리고 시는 언제부터 또 어떤 계기로 쓰게 되셨을까요? 제가 시골에 살 때 고향에 영순강이 있었는데요. 네네. 대학볕을 걸어 깨벗어 놀던 거기엔 여자애 남자애들이 그 뭐라고 없었거든요. 옛날에는 다 그랬죠. 보면. 시골이 어디신데요? 시골 문경이거든요. 아, 문경에 무슨 강? 네. 영순강. 예. 영순강. 예. 그런 강이 있었나요? 아, 그랬군요. 네네. 물론 여자애들이 수영하는 것은 따로 있었겠죠. 하지만 또 남자들이 짓궂게 또 그걸 안 훔쳐보면 그건 남자가 아니겠죠. 네. 그런데 결국은 그게 우리가 자연과 사람이 같이 어우러진다는 거. 근데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는 정서겠죠. 지금은 어떻게 보면 도심에 살고 있지만 그때의 어떤 말할까 애틋한 그 뭐랄까 정서를 그대로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전 누나가 선배 시인으로 먼저 시를 쓰고 누님께서 시를 먼저 쓰셨다는 거죠. 예. 네. 네네네. 돌아가셨거든요. 예. 일찍이. 근데 난 옆에서 이제 곁눈질을 보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잘한다 하는 바람에 그 길에 들어선 것 같아요. 그때부터 그러면은 예. 이제 시를 쓰시게 됐는데 그때가 몇 살 정도? 그때가 제가 20대에 말할까 그냥 끄적거리다가 본격적으로 후반에. 예. 20대 이제, 후반에. 예, 그때 이제 등단도 같이 하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먼저 간 누나의 게임에 빠진 거죠, 보면. 사람은 어떤 네. 그런 계기가 네. 항상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게 참 궁금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도 사실은 여기 와서 알았습니다만 시인님께서 이제 저희가 아카시아 꽃 하니까 사실은 저희도 물론 이제 은연중에는 알고 있었지만 저희 어렸을 때는 아카시 나무, 아카시 꽃 이렇게 하지 않았고 그렇죠. 아카시아 꽃, 네. 아카시아 향 이랬거든요. 그게 또 추억의 어린 그렇죠. 그게 것 같아요. 아주 굉장히 오랫동안 박혀 있었는데 여기 와서 우리 시인님께서 아카시아 나무라는 건 없다. 아카시 나무 또는 아카시 꽃이라고 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 그러니까 아카시아 나무는 아열대 그 나무거든요. 그 때문에 우리나라에 없는 거예요. 물론 식물원에서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아까시라고 하는 그런 가시가 있는 나무라 해서 아까시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네. 있는 지금까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네. 봤던 거는 네. 아카시아 나무, 아카시 꽃이 아니고 네. 아카시 꽃, 네. 아카시 나무 이거라는 거죠. 네. 네, 이제부터 좀 네. 수정해서 그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원래 우리가 나일락이 우리나라가 그게 원산지거든요, 아마. 근데 이제 미군정 시절에 그 뭐죠, 그 뭐랄까 미국군이 그 북한산에 올라가서 그걸 채취해가지고 개량을 해가지고 그게 전 세계에 퍼졌거든요. 원래 우리 순수한 이름은 수수꽃다리예요, 보면. 그리고 또 수수꽃다리. 그리고 또 거기 그 미군이 붙인 이름이 그때 자기를 도와주던 비선지 누군지 도와주던 분이 미스김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 이름이 미스김 나일락이에요. 네. 원래는 그러니까 미스김 나일락. 그다음에 네. 또 아까 무슨 그런데 우리나라 말로는 수수꽃다리. 수수꽃. 어찌 네. 보면은 예. 그 나일락 꽃이 좀 약간 그 네. 수수 네. 비슷하게 좀 네. 생겼어요. 수수하게. 네. 그러니까 지금처럼 말할까 그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화려한 꽃은 아니에요. 그런데 많이
많이 개량을 네. 했죠. 미군 그랬군요. 갖고 많은 걸 와서요. 알았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네. 꽃이 아닌 줄 알았어요. 뭐 벚꽃도 우리나라 꽃인데요. 그렇죠. 벚꽃도 예, 우리나라인데 그 왕벚꽃, 일본이 예. 그렇죠. 일본이 예. 자기 나라 예. 국화로 네네네. 가져간 네, 거잖아요. 네. 음, 네. 네. 4월에는 진달래, 벚꽃, 개나리꽃들이 자태를 뽐내며 가장 먼저 봄을 알리고 있습니다. 문학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듯이 말입니다. 시인님께서는 꽃을 주제로 한 시가 있을까요? 그리고 문학상 수상을 보니 바다를 주제로 한 시가 많아서 고향이 바닷가 근처에서 태어나셨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전혀 바다하고 상관이 없는 곳에서 태어났거든요. 제 고향은 문경이에요. 아, 문경. 예, 네. 문경을 생각해보면 문경세제 생각하시면 잘 아실 거예요. 앞에도 산, 뒤에도 산, 옆에도 산. 아, 진짜 네. 산이죠, 보면. 네네. 네. 그러기에 이제 제가 보고 자란 건 도심 속에 이쁜 꽃들이 아니라 뭐랄까요, 수수한 뭐 할미꽃, 며느리 바풀꽃, 노루발풀, 뭐 무릇, 원추리, 껑이의 바람꽃, 뭐 아니면 가시숙풍의 쑥부쟁이, 뭐 이런 거 말할까 야생화가 많이 눈에 띄었죠. 그러니까 화려한 꽃보다 또 야생화를 더 좋아하고 있어요, 저는. 예. 네. 저도 네. 뭐 야생화가 귀엽고 네. 왠지 야생화를 보면은 뭐 오래도록 잘 작지만 인내심을 굉장히 네. 강해서 아름다운 이 추위 고생과 모든 추위를 다 이겨내면서 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네네. 네, 요즘 시는 저희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운율과 규칙이 있고 기승전결로 하나의 주제가 중심이 되어 풀어나가는 시보다는 산문시 또는 연마다 주제가 있는 듯하여 보통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운 시들이 문학상 수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더 많은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시인님은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그것도 하나의 문학의 하나의 흐름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물론 그게 어렵다 해서 나쁜 시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럼요. 좋은 시는 좋은 시죠. 그럼요. 제가 포항문학상에서 대상에서 밀렸지만은 한 젊은 친구가 산문시로 뭐랄까 대상을 대상을 받았는데 제가 봐도 저보다 더 좋더라고요, 보면요. 근데 다른 사람은 어렵다고 생각하는 수도 있고 실제로 또 어려워요. 하지만은 제 스스로가 인정할 수밖에 없이 뭐랄까 좋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어렵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뭐 그 시가 어떤 평가절하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럼 당연하죠. 그리고 근데 또 이제 여쭤본 거지. 네. 우리 시인님 생각은 어떤가 그러니까 하고. 어떤 미니멀리즘이라는 그 유행이 있었는데 그거는 최소주의거든요. 근데 그래가지고 극서정시라고 아주 짧은 몇 줄의 뭐랄까 시들이 한때 유행한 적이 있어요. 이게 네.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그 젊은 시인군들이 그렇게 주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산문시의 유행도 그렇고 하나의 흐름의 흐름으로 유행. 이해해야 된다고 보죠. 그렇게 예. 이해를 하면 예. 되겠네요. 네네네. 예. 시인님의 시 역시 너무 어려워서 예. 제가 이렇게 신앙송을 하게 되면 예. 이 살을 좀 붙이고 예. 지규처럼 부드럽고 또 은유를 넣어서 이게 풀어달라고 한 적이 있어요. 요즘 가요계도 보면 트로트가 대세인데 시인님의 시는 주로 클래식이라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혹시 대중이 좋아하는 트로트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풀어달라고 말하곤 합니다. 네, 맞습니다. 시님의 시는 꽃은 없고 가시와 바위만 있는 듯한 느낌이 좀 듭니다. 날카롭고 강한 무소의 뿔 같다거나 할까요?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은 무궁무진한데 넓은 태평양 바다에 쏟아버리고 싶은데 독이 될까? 참고 있다가 끝내는 뿌려버리는 뭐 그런 느낌이요. 아직 미혼이라서 너무 이렇게 강함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시인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트로트를 예를 들었는데 트로트를 뭐 제가 싫어하지도 좋아하지도 않지만은 내 유행처럼 번지는 건 조금 이제 걱정하고 있거든요, 보면. 한쪽으로 지나치게 몰고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음악의 다양성을 해치는 또 일이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문학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그 다양성으로 바라봐야지. 그리고 네. 뭐랄까 저 같은 경우는
시를 절제주의로 배웠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절제주의. 제 네. 서성의 선생님이 조지훈 선생님이거든요. 그 시가 네. 얼마나 절제를 말할까 하여 그만. 맞습니다. 그래서 아. 군더더기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네. 뺄 살이 없는 거죠. 다이어트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렇군요. 뼈만 남은 거죠, 그만. 아, 예. 왜 선생님께서 그런 시를 쓰셨나 예. 이제는 좀 예. 알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의 시를 보면은 그러니까 어떤 그 단어가 있으면 그 예. 단어에 대한 또 예. 느낌과 또 그렇죠. 설명까지 같이 예. 들어있는 이 시가 그렇죠. 많아가지고 이게 정말 문학이나 시에 관심 없었던 사람들까지도 네, 네. 이런 게 있었어? 그래 나도 그러면 시에 관심을 가져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을 거란 생각에 그렇죠. 선생님은 이렇게 좀 풀어주면 그 좋은 시가 네, 네. 더 네. 많은 독자들한테 네. 가지 않을까라는 뭐. 생각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건드리지 마세요. 뼈가 덜거덕거릴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 네, 네. 예, 그러니까 이제는 뺄 살도 없어요. 예. 네, 맞습니다. 아, 저는 이번에 좀 다른 측면에서 한번 예. 질문할게요. 예. 사람이 태어나면 예. 이제 순종해야 할 세 가지가 있다고 옛날부터 들어왔습니다. 예. 이제 태어나서는 부모님에게, 또 결혼해서는 남편은 부인에게, 또 부인은 남편에게, 또 나이가 들어 가면은 이게 자식에게, 이렇게 새로운 집단과 이것은 환경에 적응하고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고진감래라고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것도 알고 또 참고 인내하고 기다릴 줄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시인님께서는 아직 미혼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외람되지만 혹시 전곡을 찌른 게 아닐까 싶네요. 네, 맞습니다. 시인님은 아직 미혼인데요. 결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걸로 압니다. 왜냐하면 단지 시인님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저희 주변에 30, 40대 미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말이 좋아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하지만 요즘 젊은 세대들은 변화하는 문명에 따라가면서 세상 사는 게가 쉽지 않다는 걸 너무 빨리 알아버린 탓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세상의 변화는 저도 뭐 뭐랄까 눈이 핑핑 돌 정도로 변화하니까 그렇죠. 그 변화를 쫓아간다는 것 자체도 이제는 오불성설이고요, 보면요. 솔직히 제가 이게 결혼을 뭐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못 하는 네. 것도 아니라고 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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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네. 내가 뭐죠? 이게 어떤 말할까 그 상대자가 어떤 말아 좋은 사람을 얻고자 한다면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지 되는데 아오. 예 근데 아직까지 제가 부족해서 좋은 사람이 못 됐기 때문에 못하는 것 같아요. 아, 예. 그러셨군요. 아, 굉장히 좀 네. 의미심장한 네.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네. 네. 좋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되는데 아직 네. 내가 좋은 사람이 못 됐다. 예. 네, 네. 아, 그러면은 언제쯤 좋은 사람이 네. 될까요? 그래서요. 어쨌든 예. 계란이 빨리 병아리가 돼야죠.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이 선생님 네, 네. 시집 한 권 읽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이건 좀 때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눈에 확 들어오고 마음에 네. 딱 봤을 때 마음에 훅 끌리는 시는 시집은 금방 읽게 되고요. 네. 장황하게 늘고 그 시가 어떤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그게 무슨 뜻이지 하면서 읽다 보면 진짜 굉장히 그만두기도 하고. 네. 네. 잘 좀 회피하게도 되고 또 그만큼 시간이 오래 맞습니다. 걸릴 때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제가 낭송을 전문으로 하기 전에는 시집 한 권 읽는데 3일 걸릴 때도 있었고 3년 걸릴 때도 있었습니다. 어떤 시집은 두고 평생을 읽어도 손에서 떠나지 않았던 책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음식을 먹을 때 이렇게 오래 씹을수록 고소함이 더해가는 것이 있듯이 어쩌다 느낌이 있어서 곱씹어야 할 시가 눈에 들어오면 막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지난달 어느 문학회 신앙송회를 다녀왔는데요. 시집 5권을 받아왔어요. 근데 1시간도 채 안 돼요. 다 읽었거든요. 짧은 시도 많았지만 깊이 있게 읽어야 할 시가 없었어요. 시인님께서는 혹시
몇 권의 시집을 출판하셨을까요? 이렇게 많은 시집이 출판되는 것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네네. 방금 어떤 시집을 3년을 두고 말할까 읽으셨다 했는데 저는 한 편을 3년이 걸린 작품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기도 하죠. 쓸 때는. 네. 네네네. 그런데 시집은 내가 좀 부족해도 내야 할 때가 있는데 그 때를 놓치니까 참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또 제가 소심해서인지 지금 저는 한 권 더 출간하고 있는데 좀 더 나은 작품을 원하다 보니까 실제로 보니까 더 좋은 것도 없고 더 나쁜 것도 없더라고요. 보면. 네. 그런데도 예. 그 기다리다가 예. 한 권의 시집을 예. 아직 못 냈다 이 예. 말씀인 예. 거잖아요. 지금이야 생각해 보니까 더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었는데 그럼 약간의 후회를 좀 하시는 거네요. 예. 네. 그리고 우리가 또 정보 과잉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생각해도 우리 그 나라 같은 경우는 처참한 독서 인구들이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처참한 독서 인구에게 그 뭐랄까 남발하는 그 어떤 책을 던진다는 건 하나의 그것도 공해가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예. 겸손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게 어떻게 보면 제 어떤 뭐랄까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있는 거죠. 예. 네. 그래도 자기를 세상에 한번 던져보는 거는 좋다고 보거든요. 네. 맞습니다. 선생님. 예. 그런 용기 중에 하나는 결혼을 아직 안 해서요. 예. 결혼하면 두 사람의 힘이 합쳐지거든요. 그렇죠. 조금 더 빨리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돼서 네. 빨리 또 출판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네. 싶습니다. 제가 트로트를 뭐 싫어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지만 그 노래 있더라고요. 무조건이야 무조건.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면 네. 이렇게 지금 현재 또 네. 많은 분들이 출판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생각이신 거죠. 일단은 책을 낸다는 것은 좋은 책이든 나쁜 책이든 일단은 독자들이 그거 가려서 읽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책이든지 나쁜 책은 없다고 봐요. 일단은 그렇죠. 예. 근데 단지 이제 거기에 내가 스스로 뭐 책에 대한 그 눈을 가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은 시를 쓰는 사람은 시안이라고 하거든요. 시시자에다가 눈 한자를 써서 그러니까 시를 바라볼 수 있고 시를 가려낼 수 있는 그 눈을 내가 스스로 갖춰가는 거거든요. 네. 책도 내가 스스로 그걸 가려낼 줄 아는 눈을 갖추면 될 것 네, 같아요. 그렇지 않아 네. 뭐 가려서 또 뭐 읽은 네. 사람도 있고 네. 또는 무조건 어떤 거든 나는 시집은 다 좋다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네. 분도 있으니까 좋다 나쁘다가 없다 이런 말씀. 예. 저는 많이 네. 읽을수록 좋다고 봐요. 그렇죠. 저는. 예. 예, 그래서 네. 몇 권이 돼도 많이 네. 내서 네. 독자들이 많이 읽을 수 있어서 우리나라가 정말 그 한강의 기적처럼 또 네. 그런 분들이 또 많이 나오길 바란다는 이런 비슷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시인이 쓰고 시인이 낭송하는 시간으로 시 두 편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시인님의 시 해송다방은 펄떡거리는 그림을 판다. 먼저 설명을 듣고 우리 시인님의 낭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송다방은 일종의 상상적 체험으로서 여기에 시인이 주인공이 아니라 이 안에 들어있는 시적 화자가 주인공이거든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전체적인 네. 주제는 어떤 생각으로 쓰신 건가요? 여기 이제 시적 화자는 어떤 말할까 상처를 입고 이제 장성포에 왔던 거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하나의 또 다른 인연을 만나면서 거기에서 자기는 또 고뇌하게 되는 하나의 그런, 무엇을 만났다고요? 인연. 인연. 예. 하나의 또 인연을 예. 만나면서 고민하게 됐다. 예. 한번 제가 여기는 소리가 있는 시거든요, 보면. 네, 그러면은 예. 한번 일단 우리 시인님의 목소리로 한번 낭독 들어보겠습니다. 해송다방은 펄떡거리는 그리움을 판다. 한간에 해건강을 마저 읽지 못한 채 장성포 시외버스 터미널에 나왔다. 새꽃이 바람을 씹다가 잇몸이 아린바다. 갱이 갈매기 울음에 발목이 잡혀 책갈피로 끼우든 해송다방 박양의 애달픈 눈웃음을 꺼내본다. 제 만남은 19공탄처럼 오늘 하루 더 뜨겁게 쉬어갈까. 동백꽃 혼내부를 덮은 수평선을 거둘 수 없다. 성애로 낀 그리움이 호호 입김 불며 나온 파도소리 해용에 그냥 놀러 살아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한생 빌어보는 것도. 아, 네. 감사합니다. 네네. 예. 우리 이 선생님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목소리에 굉장히 울림이 있어서 굉장히 감동적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 생각해 본 것은 해송다방은 펄떡거리는 그림을 판다라고 했는데 그 내용적으로 보면 굉장히 감성적인 그런 것으로 제가 느껴졌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구체적인 이런 내용들은 우리 이연주 대표님이 전문가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제 느낌은 좀 이렇게 이 시가 저런 시가 있잖아요. 의식시? 뭐라 그러죠? 그거를 시 중에 뭐랄까 6.25면 6.25에 관련된 시 이러면 그런 데는 좀 딱딱하니 이렇게 좀 지역, 그렇죠. 사건 뭐 이런 그렇죠. 거. 이런 쪽으로 이렇게 낭독은 지금 우리 김성애 시인님께서 우리 이렇게 시인님께서 좀, 그렇게 낭동을 하셨다. 그런 식으로 낭송해 주면 좋은데 아. 이것은 좀 부드럽게 이렇게 감성적으로 읊어주시면 네. 더 감동이 와 닿지 않았을까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아유 네. 죄송합니다. 네, 아니요. 제가 조금 부드러운 남자가 되었어야 되는데. 울림이 네. 있어서 그런 감동은 제가 충분히 그 내용적으로도 많이 맞습니다. 받았고요. 네네네. 그런 부분이 약간 이렇게 낭송해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네. 네. 저희가 시인이 직접 낭독하는 시간을 만드는 것은 보이는 라디오 방송을 보다가 독자가 나도 낭송을 해볼까? 시 너무 좋은데? 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바가 큽니다. 네. 그래서 시인님, 신앙송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신앙송이랑 어떻게 보면은 일반인들에게 그 뭐랄까 접근하는 방법에서 굉장히 뭐죠 좋은 말할까 방법이 될 수도 있겠죠. 보면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인 독자들이 시집을 읽어서 바로 그거를 이해하고 또 그거를 뭐죠 읽기에는 그쵸,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힘들어요. 거죠. 예. 아, 그렇기 때문에 신앙송을 통해서 한 번쯤 접해보면서 그 시를 이해하면서 그 시집을 읽게 된다면 이해도가 조금 더 말할까 높아질 수 그렇죠.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네. 그 말씀은 예. 은율과 네. 이렇게 네. 모든 그 네. 감성 모든 거를 넣어가지고 네. 이제 작곡을 하듯이 네. 그렇게 읽다 보면은 네. 독자들이 나도 감동을 해서 같이 함께 읽게 되고 신앙송도 하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말하는 신앙송이란 무엇인가라는 그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저희가 말하는 신앙송이란 시라는 가사에 작곡을 해서 클래식 한 편을 훌륭하게 연주하듯 목소리로 불러내는 겁니다. 신앙송의 3도의 요소, 발음, 호흡, 감성을 준수해서 말입니다. 첫째가 발음이고요. 단어의 모음, 자음 모두 발음해야 하고 장단음을 반드시 구분해서 주제와 명사를 살려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입으로 불어내는 관악기 역시 호흡에서 좌지우지됩니다. 저희 신앙송도 관악기라고 보시면 되죠. 노래는 작곡가가 따로 있고 가수가 노래를 부르기도 합니다. 신앙송은 작곡가가 지도자이고 신앙송을 배우는 사람이 가수인 거죠. 가수가 작곡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전문 신앙송가가 작곡해서 낭송을 하는 겁니다. 작곡을 어떻게? 발음, 호흡, 감성이라는 신앙송의 3대 요소를 넣어서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관악기 한번 연주해 볼까요? 어떻게? 신앙송을 열심히 배우고 있는 이 선생님께서 먼저 그러면 1, 2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네. 해송다방. 해송다방은 펄떡거리는 그림을 판다. 김성배. 한 권의 해금강을 마저 읽지 못한 채 장승포 시외버스 터미널에 나왔다. 새꽃이 바람을 씹다가 잇몸이 아린 바다. 네, 여기까지 하는데요. 우리 시인님께서는 전체를 다 똑같은 톤으로 살리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선생님은 아주 편안하게 정말 내가 진짜로 책을 읽다가
장수포 CFS 터미널에 나온 사람처럼 목소리를 내셔야 돼요. 그래서 독자가 보면은 그 CFS 터미널을 그릴 줄 알게끔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바람을 쐬다가 약간 쓸쓸한 잇몸이 아린 바다를 보는 듯한 그 느낌을 살려내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갱이 갈매기가 울음을 발목을 잡았는데 여기에서 또 갱이에서 약간 끊어버린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시인님께서. 그러면은 이거는 갱이하고 갈매기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갱이 갈매기 울음이에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져야 되는 이런 이제 느낌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은 재만 남는 19공탄처럼 오늘 하루 더 뜨겁게 쉬어갈까 하면서 혼자의 느낌을 또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파도 호호 입김 불며 나온 파도 소리의 배웅에 그냥 여기에서 눌러 살아도 좋지 않을까? 이런 느낌을 또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전체를 다 살려버린 것보다 그냥 눌러 살아도 좋지 않을까? 나 혼자의 그 느낌이 좀 뱉어줘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내가 한 생을 살아보는 것도 좋겠다. 이런 느낌이 나게끔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한 생 빌어보는 것도 이렇게 마무리를 해줘야 돼요. 모든 시는요. 일단은 다장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다장조에는 도부터 시작해서 도를 끝나기 때문에 처음에 한곤의 이렇게 목소리가 나온 것보다 한곤의 해금강을 마저 읽지 못한 채 이렇게 나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한곤의 해금강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해금강은 정말 정확하게 살려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각 행에서 어떤 거가 이제 또 대명사나 명사 또는 주제인가 이제 이런 거를 좀 파악해서 이렇게 낭송을 해 주시면 훨씬 좋겠다는 그런 생각. 예전에 제 친구가 연극을 하던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네. 연극하는 배우들은 이게 마이크를 쓰지 않잖아요. 네네. 그래서 맨 객석의 뒤까지 그 말이 전달이 돼야지 돼요. 네. 근데 그 친구한테 이런 발성법을 배우다 보니까 이게 멀리 들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멀리 가는 거죠. 그랬군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목소리가 아무리 아름답다고 해도 내 목소리를 살린 게 아니라 나를 죽이고 시를 살려야 된다는 이번 기본 기준이 정확하게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또 시인 입장에서는 또 어미론적인 그 뭐랄까 면을 더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제가 어느 행사에 갔는데요. 어떤 낭송가가 자기 목소리로 그냥 표현을 너무 많이 하고 시를 하기도 전에 어떤 표현을 하니까 시인분이 저거는 연극이지 시가 아니다 하고 가버렸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목소리가 아무리 좋고 내가 어떤 행동을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나를 죽이고 시를 살리는 그런 낭송을 해야 됩니다. 시인 우리 김성배 시인님도 그걸 바랄 겁니다. 뭐 그렇게 하면 저는 그 뭐랄까 알 나이가 없죠. 그렇죠. 네네. 네. 우리가 시를 그냥 읽을 때는 이렇게 잘 이해가 안 가고 재미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누가 어떻게 작곡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 시가 완전히 달라지는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시를 살리는 낭송을 하라고 우리 이현주 대표님께서 말씀 지금 하셨지만 그거를 자주 말씀하십니다. 즉 행동이 시보다 도드라지거나 과한 표정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저 이럴 때 시가 죽고 나를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한 표정을 하거나 또 너무 시 그를 아까 연극하듯이 막 한다 보면은 이렇게 시가 죽고 나를 살리는 거니까 시가 빛나질 않겠죠. 저 발음이 좀 네. 그렇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낭송가라면 나를 죽이고 이를 시를 살리는 낭송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시인님이시니까 그냥 시 이렇게 낭송하시는 네, 나중에 그렇죠. 또 시낭송도 많이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누군가가 네. 이 해송다방은 펄떡거리는 그리움을 판다. 말 그대로 우리 이 선생님처럼 정말 그리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를 할 때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네. 그런 네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네. 여기서 예. 김성배 시인의 해송다방은 펄떡거리는 그리움을 판다. 박명숙 낭송가의 목소리로 듣고 다음 이야기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송다방은 펄떡거리는 그리움을 판다. 김성배. 한근의 해금강을 마저 읽지 못한 채 장승포 시외버스 터미널에 나왔다. 새꽃이 바람을 씹다가 잇몸이 아린 바다. 괜히 갈매기 울음에 발목이 잡혀 책갈피로 끼어든 해송다방 박양의 애달픈 눈웃음을 꺼내본다. 재만 남는 식구공탄처럼 오늘 하루 더 뜨겁게 쉬어갈까. 동백꽃 혼이불을 덮은 수평선을 거둘 수 없다. 성애로 낀 그리움이 호호 입김 불며 나온 파도 소리에 배웅해 그냥 눌러 살아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한생 빌어보는 것도. 시인님, 예. 제5회 유네스코 문화창의도시 부천 전국 신앙송대의 본선 지정시로 낭송하게 될 부천 문인들의 시를 지금 접수받고 있는 중입니다. 예. 본선에서 한 번이라도 낭송되었던 시는 접수할 수 없습니다. 신앙송대회는 부천시 문학 발전의 의미가 크고 신작이어야 하며 1회 때부터 지난 4일 때까지 본선에서 한 번도 낭송되어지지 않았던 시를 접수하셔야 합니다. 우리 시인님 역시 기대가 큰데요. 좋은 시 준비하고 계시죠? 뭐 시인이 시를 안 쓰는 건 그 시인이 아니겠지만 현재 준비한다기보다 앞으로 또 지금 쓰고 있는 작품이 얼마나 좋은 작품이 될까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또 그 작품이 진정으로 또 많은 분들하고 공유되길 뭐랄까 노력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공유가 중요합니다. 대중의 공유. 예. 일단은 잘 써야죠. 네. 어쨌든 이제 앞전에도 말했듯이 시인님의 시는 정말 의미가 있고 정말 의미심장하게 읽고 또 읽어봐야 하는 그런 시들인데 시인님 수업을 시작하는 수업을 어디서 하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예총 그 강의실에서 하고 있어요. 부천 예총. 예. 네, 부천 애총 강의실에서 예. 언제 몇 시에 하고 계십니까? 금요일 7시에 오늘 하거든요. 7시에. 오늘은 금요일이 아닙니다. 오늘이 금요일이 아니라.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세월이 너무 빨리 갔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오늘 보강을 해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예, 예. 보강도 해주시고. 예, 예.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몇 년째 수업을 하고 계십니까? 수업은 예전에 거 했고 이번에는 제가 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네, 이제 수강료도 있는 거죠. 수강료도 당연히 있고 예총에서 하는 거라서 굉장히 저렴하게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예. 처음 시작하신 분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지금 오신 분들이 그 초보자들이 많아서 이게 거기에 시인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인분들에게 맞추면은 그 뭐랄까 수업이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초심자들한테 많이 맞춰주고 있고 그분들의 어떤 뭐랄까 고민이나 이런 거를 또 많이 또 상담을 해주고 있어요. 예. 저도 예. 모든 문화예술을 하시는 분들은요 끊임없이 연구하고 또 연습하고 연습에 연습을 거듭하고 있는데 가끔 이렇게 시인분들 보면 저는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뭐 등단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혼자
평생을 혼자 시를 쓰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제가 볼 때 발전이 별로 없더라고요. 혼자 쓴다기보다 스스로 노력을 해야지 되거든요. 저도 제가 지금 수업하면서 지금은 그 초심자들한테 무조건 읽으라고 하루에 한 권을 읽으라고 그래요. 그럼 한 달에만 30권이잖아요. 저는 몇천 권을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많이 읽어야지만이 또 빨리 또 배워가는 과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내가 이제 그 뭐죠 지식을 전달하겠죠. 근데 그거는 지식을 한다기보다는 제가 소크라테스 말을 잘 인용하거든요. 내가 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뿐이다. 내가 무지하다는 것을 자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건 내가 모르는 것을 알아가는 그 과정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식을 쌓아가는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얼만큼 모르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 네.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저는 또 문학을 하고 계시고 또 열심히 등단하셔서 이렇게 시작 활동을 하고 계신 분도 저보다 본인보다 좀 더 나은 스승님 또는 또 제가 누군가에게 배울 만한 또 그런 곳이 있다면 언제든지 뭐 내가 뭐 오랫동안 등단한 지가 10년이 됐는데 20년 됐는데 이런 거를 떠나서 저는 무조건 우리 이렇게 시를 수업을 하고 계시는 곳 이런 데 가서 저는 수강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경쟁자로 생각한다는 것이 뭐랄까요 선배분이나 아니면은 선생님 분이 아니라 그분들은 그분 시대의 언어로서 이미 살아왔거든요. 근데 지금의 미래의 후배들 그 친구들이 나한테는 경쟁자인 거죠. 근데 그들 통해서 또 배워가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항상 노력하고 함께 어울려서 있다 보면 뭔가 하나는 터득하게 되고 배우게 되더라고요. 저도. 네. 자, 우리 다음 또 준비한 시인님의 시 또 한 편 또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모슬포에선 못 쓸 곳이 없다. 우리 또 대담하면서 속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인님. 여기에는 보면 재미있는 게 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슬포에선 못 쓸 것이 없다. 모슬포 못 쓸 것, 못 쓸 것. 한번 세 번씩 해봐요. 그렇죠. 음상이 비슷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음성 상징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눈 하면은 이게 하늘에서 눈도 될 수 있지만 내 아이 눈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중립법이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언어 유희를 그런 중립법만을 우리가 옛날에는 그걸 취급했는데 실제로 언어 유희는 몇십 가지로 나눠지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지금 너무 이렇게 그거를 너무 세분화하고 이게 세심하게 그거를 다루지를 않았는데 제가 한번 그걸 몇 가지로 이제 나눠가지고 한번 얘기해 준 적이 있거든요. 제자들한테. 물론 어렵죠 그거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도 하나의 음성 상징을 이용해 가지고 하나의 그걸 PUN 펀이라고 하거든요. 언어 유희를. 그러니까 여기 언어 유희적인 기법이 있어요. 좀 어려운.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일종의 기교로서 재미있어요. 이게. 그러면은 제가 한번 이거 두 번째 시는 제가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모슬포에선 못 쓸 것이 없다. 김성배. 몹쓸 바람조차 못 쓸 것이 없는 겨울. 모슬포를 가보아야 한다. 잘생긴 방어가 벌린 장터 자판에서 괭이 갈매기 비린 흥정 소리를 찰지게 만날 수 있다. 질박한 인심은 못 살아도 견디면서 사는 거라 한다. 동백이 오기 전 만난 배고픈 새바람 같은 그녀. 파랑주의보로 파도치던 콧자미로 매운 고추 잠자리 날개를 덮는다. 동백이 지기도 전 무트로 불어갔는가. 소나기를 벗어나도 가두리라 한다. 성긴 바람의 돌담인가.
붙여온 모수 부호 같은 산방산에 동백이 피었다는 소식. 순덕네 아즈망도 구경 나온 선착장엔 젊은 아즈방 닮은 방언은 등 시리게 잘 누워있다. 늘 보던 물고기도 신기한 건 사람이 고팠나. 외지에서 온 해픈 웃음들은 스탬프로 찍힌 오름이 전한 바람의 전설이 새큰하다. 모술봉 오르는 길에서 만난 돌무덤은 살갑던 죽음으로 이정표를 세운다. 난주 할망이 지켜온 이 땅에 닿으면 자신이 따뜻하게 낯설어진다고 파도가 온몸으로 부서진다. 신앙송 전문가이신 이연주 대표님이 낭송하니까 네. 시가 훨씬 사는 네, 것 같은 네. 느낌이 드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 선생님, 네. 이 시에서 일단은 한번 궁금한 거 있으면 네네네네. 이 선생님께서 네. 제가 이 시 이렇게 낭송을 네. 들으면서 또 제주도 방언이 많이 들어 있어서 정말 좀 가늠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모슬포가 있는 제주도에 가보셨나요? 저는 상상적 체험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상상성 체험이셨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 가본 적은 없는데 제가 네. 재미있는 거를 제가 얘기했지만 해송다방은 거제도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거제도에 가본 적이 없는데 거기에 상반으로 똘랑똘랑 갔거든요. 근데 진짜 해송다방이 있어요. 그랬어요? 예, 그리고 대자변가 해가지고 진짜 오. 해송다방에 들어가면 박양을 만날 것 같아가지고 무서워서 못 들어갔네. 총각이 박양을 만나야죠. 그 박양은 가상의 인물이 아니고 진짜 인물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해송다방이 가상이. 있어요. 근데 박양은 가상의 인물로 그게 있는데 그러니까. 또 해송다방이 있는 줄도 모르고 모르고 그거는- 했는데. 예, 그게 해송다방이 실제로 있던 거예요. 네네. 예. 제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 소나기를 벗어나도 가두리라 한다. 성긴 바람의 돌담인가. 붙여온 모수부호 같은 산방산에 동백이 피었다는 생각. 모수부호라는 게 어떤 거를 뜻하는 건가요? 예전에 우리가 뭐 이게 뭐죠 군인들이 이게 뭐죠 이게 뚜뚜뚜뚜뚜뚜 하면서 이렇게 신호를 보내가지고 그걸 말할까 읽었잖아요. 뚜뚜뚜뚜뚜 하면서 그거에 말할까 하나의 그 암호처럼 해가지고 읽어내는 암호처럼. 거.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하나의 말할까 하나의 편지와 같은 거죠, 그만. 그런 느낌의 예. 그런 느낌의 동백. 예. 그러니까 이런 말할까 그런 모습보 같은 그러니까 우리 조금 모습보는 우리가 알아야지 되고 또 알 수 없지만은 뭔가 온다는 그 소식. 그러니까 그거는 또 동백이 자기 스스로가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만. 네네네. 이 선생님은 뭐 여기 예. 그러게요. 이제 그 산방산에 동백이 피었다는 소식을 예. 그 모수보 같은 것을 동백이 이렇게 알렸다는 거잖아요. 예, 그죠? 모스보 같은 이제 예. 그게 그렇게 동백이 피었다고 네네네. 알려준 거죠. 네네네. 동백이 동백이 피었다고. 근데 이제 저희가 낭송을 할 때 근데 가장 이해하기가 좀 부분이 그죠? 요 부분이 굉장히 우리가 이렇게 그래도 낭송하면서 어려운 예전에는 부분이- 이거를 모스라고 하지 않고 요새 표준으로 말할까 모스라고 하는데 모르쏘기 그 말할까 뭐라고 그 했죠. 기호가 예. 있죠. 그 기호 이름이 모르스, 모스죠. 예. 네, 근데 모스 옛날에는 모르스라고 그래서 네네네. 있는데 지금은 모스가 이제 표준어예요. 네. 이제 저희 낭송가가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순덕네 아즈망도 구경 나온. 그래서 이거를 순덕네 아즈망이 구경을 나왔다. 이렇게 가야지 맞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선착장엔 젊은 아즈방 닮은 방언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고 한번 이제 여쭤보기 봤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낭송하기가 쉽습니다. 시인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라고 여쭤봤는데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순덕네 아즈망도 구경 나온 이거를 한 덩어리라고 하셨으면 이거를 구경 나온을 먼저 구경 나온 순덕네 아즈망도
그리고 선착장의 젊은 아즈막 닮는 방언은 이런 느낌을 가면 어떨까라고 했는데 시인님께서 이거를 확실히 다르다 아니면 나는 이렇게 쓰고 싶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번만 더 말씀을 해주세요. 자, 이게 구경 나오다는 것은 하나의 뭐랄까 움직시잖아요. 동사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구경 나온 순덕네 아즈막 하면은 그 움직시가 먼저 말할까 이게 도드라지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순덕네 아즈막이거든요. 그 아즈막이 말할까 바라본 젊은 시절의 내 말할까 아저씨 남편 그게 중요한데 이게 구경 나온 게 이게 주가 돼버리면 이 전체 의미론적인 게 깨져버린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예, 예. 순덕네 아즈망도 예. 구경을 나왔다. 예. 아. 나와서 본 게 그 선착장에서는 그래서 예. 아즈망 닮은 방어가 예. 등실하게 예. 누워 있었다 예. 이런 뜻이라는 거죠. 예. 아 우리 시인님 말씀 듣기 전에는 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저 고민을 낭송하기도 어렵고 네. 어떤 의미인지도 네. 잘 어. 그죠? 네, 네. 정말 이거 부분이 좀 어려웠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때는요 시인님하고 통화하고 싶고 네. 만나고 싶어서 네. 이 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을 때가 가끔은 너무 그러니까 많아요. 뭐랄까 괴롭혀 주세요. 예. 네. 네. 그리고 이제 하나는 이 외지에서 온 해픈 웃음들은 스탬프로 찍힌 오르민 전함 바람의 전설이 새끈하다고 했거든요. 네. 여기에 스탬프는 무슨 의미로 쓰였을까요? 제주에 가본 사람들은 다 이렇게 그거 뭐랄까 오름길들을 이렇게 둘레길들을 가면 네네네, 그쵸. 거기에 갔다 왔다고 스탬프를 찍어줘요. 아, 그거 봐라. 지금은 여기 뭐랄까 그런- 관광 뒤에는 네, 스탬프를 네. 찍어주잖아요. 오.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스탬프로 찍힌 의미로. 오름. 그러니까 이 오름이 그러니까 스탬프가 되고 아, 또 뭐랄까 스탬프가 오름이 이제 되는 알겠어요. 거죠. 네, 네. 그 네. 외지에서 놀러 온 네. 그 네. 웃음들은 네. 스탬프를 찍고 이렇게 네. 이제 네. 들고 그러니까 다니는데 둘레길을 이제 그쵸. 뭐랄까 돌아다니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 바람이 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 바람을 맞으면서 바람이 뭐랄까 살짝 새끈하고 신 듯한 느낌. 네. 그런 네. 뜻이 느낌을 있었군요. 표현하신 거네요. 네. 자, 그러면 하나만 더요. 네. 모술봉 오르는 길에서 만난 돌무덤은 살갑던 죽음으로 이정표를 세운다. 저희가 살갑다고 네. 해서 저희가 네. 갑자기 좀 의아하고 네. 깜짝도 놀랬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이게 야타막한 야산들이 있으면은 거기에 뭐 친구 말할까 조상님부터 해가지고 뭐 할아버지 할머니 뭐든지 이게 가족들의 어떤 말할까 친지들이 거기에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놀기가 제일 좋아요. 거기가 양지역이 햇빛 잘 드는 곳을 그 무덤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덤이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라 굉장히 반갑고도 정겨운 무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랬군요. 거기에서 놀면서 우리는 그 무덤 속에서 또 어떤 때는 낮잠도 자기도 하고 예, 네네. 그러니까 이 살갑다는 것은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말할까 뭐죠 그 죽음이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애정이 가는 무덤. 애정이 예, 가고 예. 그리고 전혀 그냥 옆에 그냥 네. 있는 것처럼 예. 그래서 뭐 만져보기도 예, 하고 예. 돌담도 하나 올려놓기도 예, 하고 그렇죠. 또 훌라면은 할머니 꿀도 할아버지한테 말아서 뽑아주고. 또 예. 때로는 기도도 예, 좀 예, 하고 예. 어머 이런 존재를 하니까 예. 그럼 옆에 무덤이 있어도 이거 덜 두려움이 무섭다. 아니죠. 두려움이 예, 아니네요. 예. 정겨움이네요. 그러니까 정겨운 말할까 죽음이 되는 거죠. 오히려. 네네. 그리고 또 우리는 죽음을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뭐만 장례를 치를 때 동네 거지들도 와서 다 나눠 먹고 그랬잖아요. 하나의 잔치처럼 네, 말할까 네. 치렀잖아요. 그래서 꽃상이라고도 했고 가장 화려하게 이쁘게 보내드리는 거. 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이제 이거를 예. 이렇게 하나씩 예. 풀어 나가는 것처럼 서서히 이런 그 시가 예. 연결이 되는데요. 우리 시인님은 예. 갑자기 돌무덤이 나오면서 살갑던 죽음 막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시인님하고 대화를 나누기 전에는 이해가 안 되죠. 그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는 모르고 이제 네. 풀어달라고 하기도 네. 하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일반인 대중들이 아무나 그냥 딱 봐서 이해하기 쉬웠던 이런 걸로 또 왜냐하면 시의 흐름이 보면 또 내용이나 의미를 보면 너무 네. 좋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다 그 문학상 대상을 받았지 않았나 또 이런 생각도 네. 해보곤 아무래도 해요. 심사위원분들은 더 깊이 보겠죠. 그렇죠. 그리고 너무 찌르지 마세요. 뼈소리 나요. 네. 뼈소리 2번 나셨나요? 찌르지 말고 가끔 이런 자리를 예. 저희가 예. 자주 만들어서 예.
우리 시인님을 네. 모셔서 이야기 이렇게 나누고 자세히 풀어보는 이런 시간을 많이 가져야겠습니다. 우리 이현주 대표님 우리 그 매월 네. 넷째 주 토요일 날 예. 그 하늘빛 도서관에서 예, 하는 제가 여기 예. 이곳이죠. 예. 네네. 도서관에서 제가 우리 가끔 한 신앙송 번씩 왔었어요. 예, 예. 시인님 예. 이렇게 초대해서 예. 그 시에 대한 거 얘기도 제시는 듣고. 또 남들이 또 어렵다고 할까봐 걱정스러워서. 그래서 한번 예. 그런 자리를 네. 마련해 보는 것도 예, 괜찮겠네요. 좋죠.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아유, 오늘 예. 오늘 너무 좋았어요. 정말. 네. 너무 뼈소리를 내가지고 미안한데. 제가 네. 배운 게 워낙 절제미를 강조하다 보니까 네. 저는 예전에는 그 개인적 사사를 했거든요. 아. 그래서 7년이 걸렸어요. 한 선생님이 쉽게 등단을 안 시켜요. 지금은 네. 막 이게 등단을 너무 쉽게 맞아요, 시켜주는 경향이 맞아요.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게 얼마나 그 뭐랄까 어려웠죠. 똑똑한 뭐랄까 네. 분면을 쌓고 그렇게 해야 판단하기 되거든요. 어려웠죠. 네. 그럼 정확하게 시를 쓰신 지 몇 년 되신 거죠? 원래로 정확하게 등단한 거는 뭐가 등단으로는 26년 차 그리고 또 그 전에 쓴 거는 한 30년이 넘었죠. 예. 네, 그러셨군요. 네. 아무튼 네. 그러니까 시 속에서 저도 사시는 시로 늙은 것 같아요. 네. 어찌 보면 물론 이제 세상 그 돌아가는 이거 너무 빨리 가버리는 이런 것도 있었지만 우리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시하고 결혼을 하신 거 아닌가라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시랑 결혼하셨구나. 그랬군요. 근데 걔가 네네. 워낙 앙탈이 심해요. 네. 그래서 앙탈이 있는 시를 쓰시는군요. 예. 네, 어떻게든지 좀 부드러운 예. 또 여인을 만나서 좀 예. 부드러운 시가 썼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김성배 시인의 시 두 편을 대담으로 이야기 나누다 보니 마음에 큰 부자가 된 듯한 기분이 듭니다. 마치 문학 속에 묻혀 살던 여고 시절로 돌아간 듯 행복했습니다. 오늘이란 나에게 가장 아름다운 첫날이라고 하죠. 이 아름다운 날을 맞이하여 여러분들은 축복받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한 이 시간이 4월 꽃망울 터지는 축복처럼 여러분 영혼의 걸음이 되어 건강하고 행복한 꽃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시인님, 오늘 방송하시면서 어떠셨나요? 두 분께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만들어서 또 한 번 더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예. 네. 또 감사라고 하지 말고요. 네. 저 가을에 감사하지 말고요. 네, 감사라고 하지 말라는 거죠? 예. 유머를 쓰신 것 같아요. 네네. 아직 개그를 했어요. 네. 네. 우리 이 선생님은 네. 어떠셨습니까? 네, 오늘 그 우리 김성배 시인님의 제가 좀 약간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해 볼게요. 네. 김성배 시인님의 시인의 마을에서 우리 시인님이 가꾸신 정원에 이렇게 놀러 와가지고 예. 시인님이 이렇게 사랑과 정열로 그 사랑과 정열의 물로 이렇게 시라는 꽃을 이렇게 잘 이렇게 가꿔 주셔서 그 꽃을 감상하면서 그 꽃에 스며 있는 그 시인님의 삶과 인생 이런 것들을 엿볼 수 있었고 또 이렇게 대담을 나누는 중에도 우리 시인님의 어떤 생각과 시에 대한 그런 어떤 사상, 시 사상 이런 것들을 알게 엿볼 수 됐다는 있어서 참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작 활동 또 활발하게 해주시고요. 또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예. 네. 지금까지 부천시립 하늘빛 도서관 스튜디오에서 보이는 라디오 4월 첫 번째 이야기 시를 품고 사는 사람들의 시 읽는 마음이었습니다. 4월 보이는 라디오 두 번째 이야기 글 읽는 마을에서는 문화예술이 무엇인가를 몸소 실천하고 계신 한병환 대표이사님 모시고 다양한 정보와 즐거운 이야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문수점 낭송가의 음성으로 김성배 시인의 모술포에선 못 쓸 것이 없다 들으면서 보이는 라디오 첫 번째 이야기 시를 품고 사는 사람들의 시 읽는 마음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두 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술포에선 못 쓸 것은 없다. 김성배. 몹쓸 바람조차 못 쓸 것이 없는 겨울.
모슬포를 가 보아야 한다. 잘생긴 방어가 볼린 창터 좌판에서 괭이 갈매기 비린 흥정 소리를 찰지게 만날 수 있다. 질박한 인심은 못 살아도 견디면서 사는 거라 한다. 동백이 오기 전 만난 배고픈 새바람 같은 그녀, 파랑쥐보로 파도치던 꽃자미로 매운 고추 잠자리 날개를 덮는다. 동백지기도 전 무트로 불어 갔는가. 소나기를 벗어나도 가두리라 한다. 성긴 바람의 돌담인가. 부처온 모수부호 같은 산방산에 동백이 피었다는 소식. 순덕네 아즈망도 구경 나온 선착장엔 젊은 아즈방 닮은 방어는 등시리게 잘 누워있다. 늘 보던 물고기도 신기한 건 사람이 고팠나. 외지에서 온 해픈 웃음들은 스탬프로 찍힌 오름이 전한 바람의 전설이 새큰하다. 모슬봉 오르는 길에서 만난 돌무덤은 살갑던 죽음으로 이정표를 세운다. 난주할망이 지켜온 이 땅에 닿으면 자신이 따뜻하게 낯설어진다고. 파도가 온몸으로 부서진다.